자, 이번에는 트러블 관련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트러블은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히 유효합니다. 일단 트러블 만들기 전에 전원 모듈부터 해서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이제 전원 모듈을 먼저 보는 이유는 다 트러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CPU 모듈이나 입력 모듈 각각의 소비 전류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소비 전류를 커버할 수 있는 전원 모듈을 사용을 해야 돼요. 전원을 보시면은 전원 모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원 모듈에 대해서 출력 가능한 이 암페어가 따로따로 있어요. 출력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은 이 전원 모듈에서 24V가 나오는 거라서 내부로 쓸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얘는 소형에서만 좀 갖다 쓰고 실제 로컬에 연결할 때는 전원이 딸려 가지고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이 출력 1번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AC F1은 3A, 6A, 8.5A가 나올 수 있는 전원 모듈이에요. DC도 있고요. 요거를 보면은 이 전원 모듈이 꽂혀 있는 베이스에 이런 모듈이 꽂혀 있다면 이렇게 3A용으로 쓰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6A 이상으로 써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꼭 참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XG5000에서 보시면은 소비 전류가 이렇게 있어요.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1.56A 통신 모듈이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추가되면 2.46A 통신 모듈이 많이 필요한 곳 하나 더 추가했어요. 2.96 간당간당하죠. 3A로는. (3.7) 이렇게 되면은 아까 3A짜리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 이상을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간혹 현장에서 통신카드를 몇 개 더 추가를 했는데 뭔가 이상이 자꾸 생긴다고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체크를 해서 전원 모듈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베이스는 넘어가시고 다 설명을 해드렸었던 거니까, 그 다음 설치 및 배선을 보시면은 설치 환경이 있어요. 이 설치 환경에 얼추 맞게 제작을 해야 되고, 그 제작을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어판 같은 거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렇게 가능한 제어판, 충격 진동, 직사광선 이런 것 때문에 지붕을 좀 만들어 놓죠. 판넬에 외부에 있을 때는. 그리고 내부에 팬을 달고 에어컨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판넬 자체에다가.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원을 배선할 때 제어반 판넬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220V 전원을 이렇게 넣고 꼭 중간에 노이즈 필터 같은 것들을 달고 나서 이렇게 선을 꼬아 가지고 PLC 전원 모듈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못 보셨다면 현장에 있는 아무 판넬이나 열어보시면 모든 PLC에는 다 이렇게 선을 꼬아 놓고 노이즈 피트 걸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접지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이 타는 곳에 좀 이거를 구별을 꼭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LC는 본 PLC입니다. LS 일렉트릭에서 나온 PLC는 노이즈 대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접지를 하지 않아도 돼요. 노이즈가 엄청 많지 않는 이상. 근데 꼭 노이즈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고민이 많이 되면 이렇게 접지를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접지를 했다고 해서 노이즈가 더 안 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접지를 통해서 노이즈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접지를 빼니까 노이즈가 안 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접지 공사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접지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접지를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에서 PLC만 별도의 3종 접지를 하든 아니면 타 장비 접지를 다 공통으로 잡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고 PLC에서 타 장비 들어가서 들어간 게 접지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유지보수 이제 본격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트러블 슈팅을 볼 건데요. 환경은 요거 꼭 보시고요. 온도가 그렇게 엄청 넓지 않아요. 커버가 가능한 온도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넬 온도 꼭 지켜주시고 습도 지켜주시고 자, 트러블 슈팅을 딱 보시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표식에 있는 LED예요. LED PLC에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LED입니다. LED를 보시고 이 LED에 따라서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원에 점등이 꼭 있어야 되고 점등되어 있어야 되고 스탑이 전멸이면 이상인 거고요. 이렇게 입력 카드, 출력 카드에 대한 점등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14장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안 나와 있네요. 일단 이 LED로 확인되는 것은 이 부분이 이 모듈이 정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트러블 슈팅을 딱 보시면 여기에 조치 방법들이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파워 LED 이런 거 이 조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하나만 보시면 에러 LED 있을 때 에러 코드를 보시고 에러 코드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 방법들을 보시면 되고요.
런 스탑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전원 모드를 오프 온 하고 소등이 계속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모듈의 문제니까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 입력 모듈, 입출력 모듈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확인하시고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에러 코드 있거든요. 이 에러 코드, 이 에러 코드는 PLC를 딱 접속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경고 뜬 거 보셨나요? 다시 소비 전류 이상이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PLC 접속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진단에 보시면은 PLC 정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PLC 정보를 딱 누르시면은 대략적인 PLC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이런데 PLC CPU 상태가 에러라고 나올 거고 이런 식의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자세한 문제점을 보시려면 에러 경고 이렇게 있습니다. PLC 에러 경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여기에 에러 코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조치 사항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에러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떠서 좀 아쉬운데 PLC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스템 모니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램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보지 않아도 램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PU 설정에 대한 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에러 동작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에러 동작 설정을 딱 눌러 보시면은 이런 에러일 때 운전을 속행을 하겠냐 이건데요. 이 CPU를 계속 런 상태로 만들어 주겠냐 이거예요. 이 IO 모듈이 하나가 쇼트가 나가지고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입력 모듈에 문제가 생겼다 하고선 LED가 뜰 거거든요. LED가 소등이 되겠죠. 그러면 CPU를 멈추겠냐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계속 런 하겠냐 CPU를 이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해제를 해놓고 정지를 시켜 놓는 게 맞아요. 중간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 통신 모듈 같은 경우 그냥 터치하고 상위 스카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그 모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로컬의 설비의 동작하고는 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만 끊긴 거기 때문에 통신 에러 나서 그런 경우에는 운전 속행을 해주시는 게 낫고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가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정지를 시켜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나은지
선택을 해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출력 모듈에 대한 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출력을 유지를 하겠나 아니면 다 오프를 시키겠냐 이거예요. 대부분 출력 유지를 안 하긴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스톱해서 런할 때, 런에서 스톱할 때 이런 출력을 유지하겠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유지 보수 하시는 분들한테 꽤 유효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 매뉴얼은 다 이제 완료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은 꽤 많이 있어요. 트러블 슈팅 말고 PID도 있고 플래그 이런 것들, 이런 참고 기능들이 있는데 PID는 별도로 다뤄야 되는 영역이고 얘네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엔지니어가 되어봤는 하루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